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제2야구로의 권혁웅입니다. 요즘에 그 수박을 하는 일부 지역에서 연락이 담당자들에게 오고 있어요. 사실은 뭐 수박이 지금 많은 지역들이 그 수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북쪽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 재배한 중에 가장 북쪽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평택도 아마 7월 상순경이면 거의 수확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기에 맞춰서 초복, 중복, 말복까지 이렇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분할 재배하고 있는 지역들은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 당축적기라는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그런데 올해 농가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가리 결핍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더라. 근데 순이 뻗어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는 사실은 가리 결핍이 잘 안 나타납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 외려 나타난다면 초기에 신초부에 나타나는 철결핍, 뿌리 장애에 의한 철결핍이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1차 유인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다 잡아놨는데 이제 무성해지려고 폼을 딱 잡는데 그때 가리 결핍이 심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예산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정식되는 시기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정식하고 나서 그렇게 유인 작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성해지는 시기에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올해 구지나 좀 일교차가 심했어요. 그죠? 우리 농가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밤의 온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낮의 온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한여름같이 5월달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뭔가 이렇게 뿌리에서 활력을 이렇게 막 쏟아야 되는 시기에 일교차가 심하니까 결과적으로 뿌리 활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뿌리 관리를 못하고 간 농가분들 같은 경우엔 몸이 갑자기 지상부의 생육을 촉진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뿌리가 갑자기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에서 원활하게 수분만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는 대표적인 비료 성분인 가리, 즉 칼륨의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잎의 가장자리가 타는 수박에서 가리 결핍 증상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향후에 얘를 회복시키고 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적과를 하고 나서 즉 착과서부터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한 착과에서부터 계산하면 10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15일, 20일 정도 갔을 때 갑자기 나무가 시드는 현상, 즉 수박의 덩쿨이 시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농가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일을 달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잎에 만든 동화산물은 잎도 쓰고 줄기도 쓰고 광합성을 못하는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내려가서 뿌리 활력을 높여서 그 다음에 과일을 달고 나서부터는 만들어진 동화산물이 과일로 쏠리기 시작하면 생제후 뿌리가 약해지는 시기 전까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동화산물을 다 뿌리로 내려주는데 문제는 착과되고 나서부터는 결과적으로 뿌리가 생기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인데 그 이전 시기에 벌써 뿌리가 약화되어 가지고 가리 결핍이 나타난다? 그럼 요거는 회복이 돼도 나중에 착과를 시키고 나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농가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수박 메론 하시는 분들 한 번 착과시켜서 한 번 수확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3번에 걸쳐서 뿌리 관리를 철저히 좀 해다와 라고 세미나 때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가 내년에 없을 것이다?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올해 만약에 후작으로 내지는 억제 재배 내지는 한겨울 촉성 재배하는 지역에서 만약 혹시 농가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수박은 정식하고 나서 3일 이내에 꼭 밝은재를 포기 관조해주라. 그 다음에 고온기로 넘어가는 전작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일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어느 정도 활력을 찾게 되니까 이때 물만 대지 마시고 꼭 밝은재를 한번 넣어줘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착과를 시키고 나서 벌통 빼고 나서 적과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박은 외부에 있는 질소질 성분을 급격하게 흡수하기 시작해가지고서 과일의 비대를 최대한 촉진한 시기거든요. 이럴 때 뿌리의 활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적과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밝은재를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서 뿌리 활력을 높여주라. 그때부터는 만들어진 동화산물은 다 과일로 몰기 때문에 뿌리가 생적으로 약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정식하고 나서 뿌리가 약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활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힘을 좀 쏟아야 될 때 그 다음에 착과시키고 나서 생적으로 뿌리가 약해질 때 이 세 타이밍은
수박과 메론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발견제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이에요. 꼭 잊지 마시고 제가 다녔던 많은 지역에서 보면 농가분들이 사용해보지 않으신 농가분들은 계셔도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재구매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슈퍼 아쿠아칼 E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농가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이게 다른 발견제와 좀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을 텐데 꼭 잊지 마시고 수박 메론 하는 농가분들께서는 올해 후작 때라도 아니면 내년 전작 때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해두다 하시고요. 지금 수확기를 전후한 시기에 농가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 활력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외부의 수분을 땡기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시기는 수확하기 20일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식물은 뿌리에서 살고 뿌리에서 죽으니 가능하다면 초기에 정식하고 나서 뿌리가 가장 힘들 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몸을 살리기 전이라고 하는 시기에 뿌리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동화산물은 모두 과일로 썰려서 생리적으로 뿌리가 약해지는 시기, 그 이전에 꼭 한번 뿌리 관리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요 세 타이밍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잊지 마시고 슈퍼 아쿠아칼 E 같이 아주 효과적인 발견제를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림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생육 초기에 아직 과일 달기도 전인데 이렇게 심하게 가리 결핍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리 결핍은 가리가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뿌리에서 가리조차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 나타납니다. 수박과 메론은 뿌리에서 살고 뿌리에서 죽습니다.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더 그런 작물이 수박과 메론이에요. 이제는 기상의 조건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 제의학으로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세미나 장소에서 기후 예방했습니다. 기후를 인간이 이길 수 없다면 예방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라도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농가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